이제 마음속의 고향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 살던 데 가면 다 이제 아파트가 됐지만 시설이 초일류였어요. 그 당시 호마이카 책상, 인천의 야구붐이 1950년대에는 딴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됐죠. 구도심하고 신도시의 격차, 교통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인천 현안이 인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윤대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저희가 살 때 인천은 완전히 다른 데죠. 정말 상점 벽해를 했죠. 저는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행정구역으로 인천시 숭의동이고, 저희가 살던 숭의동은 그 당시에 이제 시내에서는 꽤 떨어진 제모포역 거쳐서 주안이지만은 거기는 완전히 논이었고, 인천 그 시내 자유공원이 있고 이런 그 당시 전동 이런 데 양옥집이 있고 일본식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큰 강점이 다 이렇게 융합돼서 사는 데야. 영어로 멜팅 포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웃끼리 다 터놓고 살고, 담도 없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아주 풍경이 그 전원일기 때 보니까 제가 똑같이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 어릴 때 인천 풍경이 생각이 늘 고향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에 가까운 인천의 도원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도 사주한 기억이 나고. 저는 그 이제 마음속의 고향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살던 데 가면 다 이제 아파트가 됐지만. 1945년도에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미군이 들어온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구 장비를 엄청나게 보급을 했어요. 각 학교마다 거의 야구 글러브, 뱃 이런 거를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래서 인천이 제가 어릴 때 기억나도 초등학교 야구 대회, 중학교 야구 대회,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아주 끊임없이 열렸어요. 인천 도원구장에서. 그 영향으로 해서 인천의 야구붐이 1950년대에는 딴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전국대회를 그냥 석권한 거죠. 지금 제 기억나는 거는 인천 고등학교가 2년 연속 청년기 우승을 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은 3연패 아닙니까? 3연패 하면은 우승기를 영구히 보자는 거라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청년기 결승에서 인천 팀끼리 결승에 올라갔어요. 인천고등학교 소위 디펜딩 챔피언에 동산고등학교가 이제 했는데, 동산고등학교가 우승했죠. 당시 인천에서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비난이 많았어요. 그걸 좀 져줬으면은 인천이 3연패 하는 건데, 그런데 동산고등학교가 그때부터 연속 3년을 우승해가지고, 유명한 그 투수가 신인식 투수라고, 우리나라 아마 1950년대에 아주 최고의 투수가 있어가지고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야구가 이제 50대 그러다가 서울로 가고, 70년대는 이제 경북 지역으로 가고, 80년대는 이제 호남 지방에 그 소위 그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이제 하면서 호남 쪽에 이제 야구붐이 굉장히 불었죠. 그때 군산고등학교의 감독이 인천 동산고등학교의 아주 그냥 불세출의 투수 중에 한 분인 최간수 투수가 군산상고 감독이었어요. 그만큼 인천 야구가 아주 뿌리가 깊고,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똑같은 국민학교 똑같죠. 야구부에 굉장히 불어가지고 야구부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돼요. 저도 어떻게 들어가서 훈련도 받아서 이제 기본기를 그때 배울 수가 있었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야구는 정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다치기 쉬운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그 서울대학이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하는데 제가 다닌 단과대학은 야구에 그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장기 단과대학 대회 나가면 야구는 서울 상대가 우승하고 그래요. 경제개혁을 오니까 이제 그 사무관들 중심으로 야구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좀 순수 이제 아마추어 야구죠. 하면서 이제 그 정식으로 직장 야구팀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야구를 접한 덕분에 주전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저희 팀에 처음에 주장도 하다가 이제 감독까지 하고 했는데 이게 직장 팀이지만은 9명만 뛰게 돼 있잖아요. 경쟁이 엄청납니다. 조직에서 뭐 해도 경기장 나가면 기량에 따라서 기용을 하는 게 감독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소에도 혼자 훈련을 해줘. 밤에도 늦게 나가서 놀이터 가서 야구배 스윙을 한다든가. 아까 특히 유학 말씀을 했는데 그 미국 친구들하고 야구 얘기는 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야구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야구를 아냐. 그 야구를 한다. 그렇게 황당해가지고 우리 야구 한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친구가 대화하면은 미 프로야구의 그 유명한 선수들의 타율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하루는 이 친구들이 아마추어 팀이 있으니까 나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다 간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았죠. 특히 야구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워크가 안 되는 팀은 그건 뭐 상대방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전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전력 질주와 전력 투구라는 말을 참 야구에서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공격자가 들어왔을 때 배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왜?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투수, 전력 투구 하잖아요. 그 전력 질주와 전력 투구,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는 야구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가장 비난받을 때가 뭐예요? 특히 타자가 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안 뛸 때, 또는 투수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던질 때, 그만큼 이제 그 전력 질주와 전력 투구, 저 야구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그 명제입니다. 참 남학센터 말씀하니까 참 아련한 1965년도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인천 도화동 성당에 미국인 신부님이 계셨어요. 존 타이런 신부. 우리 한국명으로 남요한 신부님이셨는데 미국 분이죠. 보스턴 출신이에요. 그 부모님들께 유산을 미리 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제를 가지고 인천 도화동 성당 그 지하의 공간에다가 도서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도서실의 시설이 그 책상이나 뭐 시설이 초일류였어요. 그 당시 호마이카 책상, 그 40명 정도 들어가는 책상이 있었고 단체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 옛날엔 그 스테레오 전축이 아주 귀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인천의 각 고등학교에다가 학생을 추천해달라. 이래서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해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참 공부방을 따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학교도 뭐 그 도서관이라는 게 열악할 때고 저는 우연이지만은 신부님 덕분에 몸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책도 그 당시에는 정말 접하기 어려운 인류문화사의 세계문학 전집 뭐 몇십 권인데 아주 뭐 귀한 책들도 신부님이 많이 하시고 이름을 남학생 센터로 붙이셨죠. 거기서 공부한 분들 중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고1이니까 고3도 있었고 또 중학교도 있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법조계, 금융계, 기업 학계는 이제 선배들이시지만은 매사추세츠 대학의 교수하시는 윤은상 박사님,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에서 오래 있다가 기업 쪽에 많은 컨설팅 이런 거 하시는 이금용 박사,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지 않는 분들이 그 후에 그 뒤에도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배출이 돼가지고 존 타이란 신부님이 결국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키워주신 거예요.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신부님이 이동하셔서 주안에 가셔서 또 여학생 센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신부님이 필리핀에 가서 또 선교 활동하시고, 나중엔 또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가서 영화학을 하셔가지고 또 영화학 감독으로 또 신부하시면서,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가시기 직전까지는 몇 분들 남아센터 출신들이 모여서 그때 마침 우리 남아센터 출신 중에 롯데호텔의 부장이 나와가지고 유신기 부장이라고, 그분이 초청해서 아주 그 당시 롯데호텔 제일 좋은 식당에서 신부님 모시고 식사도 그랬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필리핀 가시고 중국 가시고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신부님하고 연락을 해도 잘 안 됐었어요. 그 뒤에 뭐 이제 미국에서 아주 영화 단편 만든 거는 저희들이 접한 적도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신부님 꼭 뵙고 싶어서 찾아그랬는데 연색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2017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꼭 뵀어야 되는데, 은인이시죠. 남학생 센터를 거쳐간 우리 많은 인재들의 은인이시죠. 예,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도 이제 특히 재정 쪽, 예산 쪽에 일을 많이 해서 인천에 현안 가지고 당시에도 인천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자주 보고, 저 고향 문제기도 하고, 인천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참 많지요. 어떤 지역적인 격차, 그다음에 인천시 전체 광역시 되놓으니까 교통 문제, 또 이제 뭐 쓰레기 매립장 문제, 이런 현안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인천 현안이 참 어려운 게 인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게 많아요. 그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 경기도, 서울시 이런 쪽에 협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천의 기본적인 그 산업구조 개편 이런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뭐 부품 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 위의 어떤 그 산업들을 좀 찾아가는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길게 볼 때 인천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산업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고향은 참 아름답고, 저도 인천은 늘 마음의 고향이고 저를 키워준 것이죠. 오늘의 저를 오게 한 게 인천이 갖고 있는 포용성. 또 이제 여기서 저는 저희 모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모교의 교훈이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굉장히 큰 영향을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직자 생활하면서 큰 뭐 문제 없이 그 어려운 검증 과정을 통과하고, 학식은 사회 등불 이러면 이제 많은 그 학자도 배출하고 이런 학교지만은
그것도 저 중요하지만은 부의 양심을 민족을 섬기라는 우리 교훈이 저를 살아오는데 하나의 등불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인천 앞바다를 그때마다 인천 앞바다가 제 눈에 확 튀었으니까 매립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참 저 바다를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도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인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참 우연한 계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Teach for America. 이제 언론에서 많은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낙하산이다. 어머니 말씀에서 찾고 어머니 행동에서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웠던 건 많은데 가장 아쉬웠다는 공직 생활하면서 참 아쉬움으로 남는